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 진행을 맡은 전혜경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소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10월 시장 전략 잘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분 주인공 모셨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그리고 칼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휴가 사실 너무 길었는데 긴 동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연휴 동안에 그냥 우리나라 증시가 열렸으면 차라리 좋았을 뻔했다. 예, 그랬으면 좀 더 빨리 시장의 위기들을 좀 극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이제 시간이 결국 지나니까 결국 지금 이제 지금 미국 증시 상황하고 지금 이제 좀 비슷하게 가고는 있거든요, 그나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연휴 끝나자마자 바로 끝나자마자 수목은 정말 안 좋았어요, 시장이.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이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추석 연휴 동안에 또 많이 쉬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많이 쉬었겠지만 저는 많이 못 쉬었어요. 열심히 자료 준비하고 종목 준비하고 하느라고. 그래서 근데 오늘 그렇게 종목 준비하고 자료 준비했던 게 오늘 결실을 좀 맺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두산테스나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두산테스나라는 종목이 있는데 우리 보유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밀려서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 13.51% 급등 중입니다. 급등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그래도 연휴를 좀 보람차게 열심히 일하고 하고 보냈더니 그래도 이런 소득이 좀 있지 않나. 이런 급등한 종목이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급등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기분이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칼레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네, 일단 제가 지난 방송에서 여기서 이제 지금 연휴 때 이제 대응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딱 보시면요. 제가 딱 연휴 전에 이제 전 세계 증시가 미증시와 함께 해서 동반 하락을 가져갈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딱 쉬는 타이밍에 나홀로 반등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열렸을 때 딱 전날에 낙폭을 크게 보여주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그다음에 우리 증시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 목요일 같은 경우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밀렸었죠. 네. 아까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뒤에 이제 지금 현재 녹화 당일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좀 가져가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시나리오로 좀 봤었을 때는 그동안에 이제 제가 5대 악재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좀 브리핑을 드렸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10월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지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적어도 10월 한정적으로 지금 남은 기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신다라고 하면요. 생각보다 지금 현재 이제 나와져 있는 악재들이 이제 좀 많이 해소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좀 임시적으로 이제 유예되고 이제 좀 보류되는 상황이라서 이 5대 악재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요. 아직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세가 아직 지속적이에요. 근데 이미 이제 고점을 맞고 나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좀 조정을 주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좀 바라봤었을 때 아직까지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다시금 4%대로 이제 좀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가 이제 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값은 가져가긴 힘들어도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시금 고점을 강하게 뚫을 만한 요소 자체는 이제 쉬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오일이랑 식량 부분 자체는요, 현재 상황에서 이제 좀 변동성, 특히나 이제 선물 대응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든 부분이지, 사실상 우리가 이제 지표나 이제 10월달에 이제 나와 줄 수 있는 이제 CPI, PPI 그리고 이제 PC 같은 경우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승과 하락을 좀 가져가고 있는 부분은 좀 이따가 나중에 좀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가장 중요하게 제가 좀 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상 이 셧다운 우려인데 이 셧다운 우려 같은 경우가 이제 11월 중순으로 이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연기가 된 거예요. 일단 임시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11월로 연기됐었던 부분 자체가 10월에 어떻게 보면 반등, 상승장으로 좀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네 번째 얘기 나왔었던 이제 파업이랑 임금 상승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는 지금 아직 시장에서는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지금 좀 작용할 수 있는 경우가 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 2, 4, 5번 그러니까 3번 빼고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이제 마이너스를 가리키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증시를 좀 바라봤었을 때
생각보다 이제 좀 긍정적으로 저는 그래도 쉬어가는 단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값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기대값 상승 자리값은 아직은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전 고점 라인 때까지는 충분히 상승 다시금 올려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매수에 대한 내용 자체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일단은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요. 그동안 좀 물렸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좀 단기적으로 물을 타서 일단은 좀 10월 달 기준으로 좀 빠져나가는 타이밍을 한번 좀 볼 수 있냐. 근데 이제 너무 뭐 40% 50% 이상 만약에 이제 좀 물려 계신 종목들을 뭐 한 달 만에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그거를 탈출을 바라는 건 조금 힘드시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한 10% 정도 지금 좀 잡혀 계신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저점 바닥이다라고 좀 생각하면서 단기적인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좀 물 타보면서 이제 10월 달에 좀 나가시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한밤의 기막힌 투자 본격적인 질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휴가 있었는데요. 연휴 동안 8월 미국 PCE 지표가 발표됐었죠. 식품 에너지 가격을 포함한 전체 헤드라인 지수는 전월보다 0.4% 올라서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코어 PC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1% 상승하면서 월가 전망치인 0.2%를 하회했습니다. 근원 물가가 지속해서 둔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기대를 높일 수 있을지 ISM 제조업 지수와 함께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지난주 이제 좀 지표들을 네. 전체적으로 좀 리뷰를 좀 드려볼게요. 일단 좀 하나만 지금 좀 국한돼서 이제 좀 가져가지는 않고요. 일단 졸트 보고서에서 일단 좀 큰 변동성을 좀 크게 보여줬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코어 PC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이제 데이터상으로 이제 좀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상 이제 좀 나와줬었던 자리값이 지난주 이제 좀 금요일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기준으로 변동성을 굉장히 좀 크게 보여줬죠. 그러니까 지금 차트로 딱 보시면 여기 캔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음봉으로 지금 약보합으로 도지 형태로 지금 좀 마감을 좀 보여줬었는데 사실상 이제 PC 코어 PC 사실상 0.4% 전년 대비 이제 낙폭을 좀 네. 보여줬었던 게 시장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 요인으로 좀 다가왔다가 그대로 낙폭을 가져가면서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결과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기준으로 일단은 지금 좀 지표들을 보고 나서 일단 차트의 좀 변동성을 한번 좀 보시면요. 우리 장이 쉬고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변동성을 좀 보시면 사실상 가장 큰 장대 음봉과 가장 큰 양봉에 대한 결과값이 사실상 가장 큰 뭐 지표 내용이 됐든 이슈가 됐든 가장 큰 변동성을 좀 보여줬었죠. 네. 그러면 사실상 코어 쪽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PC 쪽이 집중될 수 있고 이제 파월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물가 지표가 지금 일단 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좀 했었지만 제 기준으로는 지금 일단은 물가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결국엔 추세를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고 관망하겠다라는 좀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9%라는 수치 자체는 사실상 환호할 수치는 아니고 올 지금 남은 하반기 기준으로 좀 봤었을 때 이제 뭐 2.9%대 혹은 3%대 초반대까지만 좀 보여주더라도 내년에 확실히 이 부분 자체는 긍정적인 요소로 다가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3.9%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와줄 수 있는 나머지 뭐 PPI나 CPI에 대한 결과값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크게 움직였었던 내용 자체로 이제 좀 놓고 보면 이 화요일 날 이제 좀 큰 낙폭을 크게 보여줬었습니다. 이 낙폭을 이제 좀 가져갔었던 게 이 졸트 보고서였어요. 이제 졸트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수치가 나와줬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가장 큰 악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용이 좋다, 괜찮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해석을 보냐? 결국에는 강한 경기와 지금 현재 고용 자체가 나타나져 있다라는 건요. 고금리 유지가 지금 불가피하다라는 거고 그 고금리가 내년에 상반기 혹은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 때문에 지금 이게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지표 호재는 지수 악재에 대한 내용 해석으로 지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달에 좀 단기 변동성 큰 지표들 내용 자체는 good is bad, bad is good 이런 식으로 해석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져 있는 내용과
반대의 지수의 움직임을 일단은 좀 체크해 줄 필요는 있는데 사실상 지금 좀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데이터 이번 졸트에서 나와줬었던 데이터를 보시면 운송이나 이제 뭐 레저 쪽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랑 이제 전문직의 이제 증가가 이제 좀 눈에 띄게 이제 좀 잘 보여줬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승폭을 굉장히 좀 크게 키워갔었던 부분 두 가지였었는데 결국에는 이 화이트 칼라가 이제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경기 자체가 지금 좋다. 회복세로 지금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해석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상 이게 좀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이 화이트 칼라 직장의 이제 증가 자체는요. 사실상 고임금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타이트한 고용 그리고 뭐 우리가 아까도 좀 설명드렸었던 파업 이슈 이런 부분들 자체가 물가를 낮추기 위한 내용 자체에서는 사실상 더딘 결과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졸트 보고서를 보시면요, 사실상 단기적으로 큰 추세는 보여줬었지만 상승을 보여줬었지만 우리가 이제 이 대추세 큰 그림으로 좀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속적인 낙폭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낙폭을 보여주다가 이번에 깜짝 반등을 큰 낙폭 뒤에 보여줬었던 상황인데 글쎄요 일단 다시금 오히려 이제 1000만 건의 이제 좀 재돌파 흐름 자체가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번 부분 자체는 좀 고금리 장기화 확정에 따른 다시금 미국채 10년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승 흐름을 굉장히 좀 크게 키워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와줬었던 게 이 지금 양봉을 그렸었던 거 지금 제가 이제 방금까지 설명드렸었던 게 이 가장 큰 음봉을 그렸었던 내용 자체가 이 졸트 보고서 사실상 메이저 뭐 지표들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정도 변동성을 키워갈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이만한 낙폭을 보여줬고 그 낙폭을 또 다 상쇄시켜줬었던 내용 자체가 이 ADP 비농업 지표예요. 근데 이게 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비농업 지수 자체는요 사실상 이 수요일날 발표됐었던 목요일날 발표됐었던 이 비농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짜 비농이라고 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진짜 비농업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오늘 저희가 녹화 당일 그리고 이제 방송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딱 방송 보기 전날 이제 마감에 이제 9시 30분에 이제 발표됐었던 지표가 진짜 비농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 역시도 고용 쪽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의 지금 감소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가파르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네. 이번 오늘자 기준으로 지금 변동성이 없는 현재 상황 속에서 이제 좀 놓고 보시면요.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딱 그 데이터와 지금 이게 맞는지만 한번 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지금 오히려 안 좋게 나올 것이다에 대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갈 것이고 이게 지금 10월 달에 가장 큰 상승 트리거가 되면서 나머지 추세의 이제 상승 흐름 자체를 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이번 질문에서 좀 핵심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표들의 변동성에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가 금리가 동결이 될 것인지 혹은 뭐 인상이 될 것인지 혹은 이 지금 고금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이런 우려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요. 제 생각에는 정말 큰 그림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 해석을 만약에 가져간다. 내년 뭐 상반기 6월 때까지 본다라고 하면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좀 큰 낙폭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폭을 가져가기 전에 사실상 이 10월 달이 좀 마지막 반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10월 달 대응 전략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5대 악재가 해소되지 않고 지금 잠깐 정체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좀 노려보셔라. 그래서 일단은 제가 최근에는 개별적인 종목들을 지금 추천드리진 않았었고요. 사실상 이제 좀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는 종목들 몇 가지 이제 노란톡방에서 이제 얘기 드렸었던 거 빼고 사실상 이 종목도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ETF인데 부동산 이제 세배 인버스 ETF예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거의 한 5월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추천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평단가가 이제 40달러대에서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
최대 상승폭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68달러대까지는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이 가격 전략을 드렸을 때 이미 이제 40달러대에서의 지금 현재 흐름에서 상승 흐름, 지금 다시금 이 앞에서의 하락, 지금 돌파 추세 흐름 자체를 가져가고 있었고 전고 돌파까지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자체는 거의 80달러대까지 지금 보여줄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달러대도 수익률이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40%대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최종적으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거의 이제 100%대, 뭐 많게는 이제 90%에서 100%대 가까운 수익을 지금 좀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도 타이밍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요. 10월달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눌림 발생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버스 3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지금 한 템포 쉬고 혹시 지금 5일선은 너무 가볍고요. 제가 지금 표시는 안 드렸지만 11선이나 지금 이제 주황색 선에 놓여져 있는 21선 터치나 이런 구간대가 한번 놓여진다라고 하면 다시금 노란 톡방에서 재진입 타이밍 없으신 분들 한 번 더 말씀드리는 타이밍이고 최종 목표는 80달러 이전 터치 자리값이니까 지금도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한번 좀 봐주시면서 시장 큰 그림 한번 좀 같이 알아보면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90%에서 100%까지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저희 함께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샵 3989 번호로 주잘백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희와 함께 큰 수익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김종철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PC 가격 지수도 발표됐고 ISM 제조업 지수도 함께 나왔는데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 뭐 ISM 제조업 뭐 잘하고 PC는 그냥 호재 하나 악재 하나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헤드라인은 악재였고 나머지는 호재였다. 근데 호재 하나 악재 하나인데 이게 시장은 결국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싶어 했어요. 근데 결국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이고 싶어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현실은 메카시의 그 민주당과 공화당 강경파들의 메카시 그 의장 하원 의장을 결국 이제 해임시켰는데 그 부분 때문에 좀 시장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연준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게 PC라고 제가 드리잖아요. PC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리 PC가 그 이제 잘 나온다 하더라도 높게 나온다 하더라고 헤드라인은 많이 나오고 높게 나왔잖아요. 근데 서비스 쪽에서 의미 있는 반전이 나왔던 게 뭐 주거나 이쪽이 상당히 좀 많이 깔아앉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화면에 뭐 띄우지 못합니다만은 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자료 쪽을 보면은 일단 서비스에서 주거가 원래 5월 달에 0.52였고요. 6월 달에 0.45, 7월 달에 0.47. 근데 8월 달에 0.40까지 빠르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하락 추세에 있다는 거. 주거가 가장 문제였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특히 레크레이션 쪽이 상당히 좀 여름에 7, 8월이 성수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레크레이션 쪽의 서비스 항목을 PC 쪽에서 보시면은 이거 제가 그 메신저 톡방 메신저에다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같이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6월달, 7월달에 물가를 상당히 많이 올려놨었어요. PC 쪽에서. 근데 이 레크레이션 항목이 자체가 8월달 기준으로는 0.20으로 하락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 이제 PC 물가 지표가 서비스 쪽 코어 쪽에서 상당히 좀 괜찮았다. 근데 이거 시장이 반응을 못했다. 왜냐? 갑자기 하원 의장 메카시를 해임시키는 게 통과가 돼버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좀 벌어졌어요. 왜냐면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공화당 의장이 해임됐어요. 투표로. 네. 그 말은 이제 뭐냐면 공화당에서 내부 반란표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트럼프 강경파들이 메카시 하원 의장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경파들의 이 반란을 과연 공화당이 어떻게 이거를 잘 마무리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슈가 돼서 시장이 밀렸냐면 결국 이거 임시예산안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이 방송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어차피 연방정부 예산은 임시예산으로 아마 통과될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예, 진짜 그대로 갔잖아요, 여러분. 예. 임시예산 좀 쉽게 저거 보세요. 예, 이렇게. 예. 근데 이제 하원 의장 해임됐는데 문제는 이 하원 의장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결국은 이 연방정부 예산을 45일때 또 이걸 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럴 사람이 없으면 도대체 그러면 진짜 이거
연방정부 예산안 통과 안 돼서 셧다운 가느냐. 뭐 약간 이런 논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시장이 좀 연휴 동안에 좀 밀렸었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PC와 셧다운이었는데 PC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좀 호재와 악재가 좀 산재돼서 시장에 그냥 아무 영향이 없었다. 아,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나. 그리고 관련해서 관련주들 보시자면 이제 지수 관련주인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그냥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흐름이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는 내년에 무조건 반등한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원래 올해 삼성전자 반도체 하반기에 반등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66,000원의 지지라인이 하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가 뻗어나가려면 결국은 반도체 바닥을 확인해야 되는 상태인데 거기에 추가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네. 요즘에 그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출하량이 정말 애플하고 정말 이제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삼성이 지금 계속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삼성폰을 잘 안 사요. 예. 그 삼성폰 우리나라만 해도 삼성폰을 쓴다. 그러면 약간 올드. 아, 아이폰을 쓴다. 그러면 신세대. 약간 네. 좀 트렌디하다. 네, 네. 약간 이런 느낌이 그 약간 고착화되는 느낌인데 저는 사실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는데 저는 두 개 다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트렌디와 전통을 다 지키는 약간 이런 건데 사실 저는 LG폰 썼었어요. 근데 LG가 스마트폰을 더 이상 안 만드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삼성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인도에서 이게 점유율이 지금 지키고는 있거든요. 1위를. 인도를 만약에 뺏기면 삼성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애플과 삼성이 둘 다 기회와 위기가 있었던 게 이번 추석 연휴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애플은 위기도 있지만 기회도 있고 기회가 조금 더 크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은 뭐 그 둘째 치고라도 스마트폰에 내년에 좀 사활이 걸려 있지 않나. 내년 스마트폰에서 출하량에서 계속 1위를 계속 유지하느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인도 시장에서 갈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관련주이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PC 발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물가지표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 미국은 물가지표가 CPI랑 PC를 두 개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물가지표가 통계청에서 물가가 나와요. 네. 물가 성장률 나오는데 통계청이 저는 통계를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지하철 요금이 오른대요. 근데 물가가 별로 안 올랐대요, 우리나라는. 이 말을 어떻게 믿냐고요, 이 말을. 진짜 저는 이 통계청도 문제가 있고 이걸 곧대로 믿고 있는 한국은행도 문제가 있고 다 지금 문제가 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당장 물가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관련주들은 지수 관련주들은 흐름은 그냥 바닥을 잡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좀 평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저희 히든 종목과 종목 자료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샵 3989 주잘백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와 함께 히든 종목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 예상을 밑돈 가이던스를 발표해 27일 발표 이후 급락했었는데요. HBM 시장에 마이크론도 참전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반등에 성공했던 모습 보여줬습니다. 미 반도체 관련주 어떻게 보면 좋을지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전체적으로 일단 좀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요. 일단 사실상 지금 현재 뭐 이번 호재 내용 자체로 해서 이제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은 저는 사실 좀 적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상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낙폭을 만약에 좀 크게 가져가면서 추세 자체가 꺾이는데 이 마이크론만 지금 현재 가이던스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번 단기적인 내용 자체가 극호재로 받아들이면서 나홀로 상승을 가져가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는 제가 이 방송에서만 진짜 한 20번 이상 얘기를 했었던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응 전략이나 이제 체크 포인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잘 맞아 떨어졌었는데 정말 이제 큰 그림으로 이제 좀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뭐 엔비디아나 이제 뭐 퀄컴 그리고 이제 뭐 브로드컴이나 이제 마이크론 뭐 이런 AMD 같은 이제 종목들을 이제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제 전체적으로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모든 반도체 종목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추세 자체나 이런 부분들의 평균값이 흘러가는 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면 이제 좀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만약에 지금 이번 10월 달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하락 가능성이 높고 지수에 이제 급락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장세다라고 하면요. 지금은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반도체 모든 종목들을 지금 대응을 하시면 안 된다. 오히려 관망을 하시고 지금 잠깐 쉬었다가 다시금 타이밍을 재차 노리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가이던스가 좀 아쉬웠었던 부분들에 따라서 일단 좀 발표된 뒤에 이제 또 한 번 더 바닥을 눌러준 뒤에 지금 다시금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좀 놓고 바라봤었을 때 사실상 뭐 접근을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 라인대 깨지지 않는 수준에서 이 채널 라인대를 유지하는 수준 정도의 이제 상단폭 정도까지만 우리가 대응 자체를 좀 가져가자 한다라고 하면 저는 아까도 제가 이제 오늘 처음에 이제 좀 브리핑 드렸었던 내용이랑 이제 좀 접목시켜서 보시면요. 결국엔 좀 10월장은 저는 그래도 반등장으로 지금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상승 흐름 자체가 지금 제가 바라봤었을 때 한 달 기준으로 한 5%대 상승 자체를 지금 좀 지수 기준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 5% 정도 변동성이 나와주면서 상승 가능성이 있었을 때 보통 올 초만 하더라도 우리가 1월 달에 굉장히 큰 급등을 좀 보여줬었을 때 사실상 가장 크게 드라마틱하게 좀 상승했었던 게 이 반도체 섹터였다라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지금 이번 호재 자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번 지금 다시금 바닥 확인한 뒤에 지금 상승 흐름 자체를 이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매수세로 지금 좀 단기적으로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요. EX도 지금 한 7%에서 8% 정도 수준까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상승 가능성을 지금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6달러대까지는 좀 넘지 못하는 수준에서 74달러 부근대까지 단기 상승은 좀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접근하는 건요. 69달러에서 이 정도 수준까지의 지금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가려고 내가 신규 종목으로 지금 타이밍에 대응을 한다. 요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게 10월 이제 어떻게 보면 초에 이제 FOMC도 있고 아직 셧다운 우려가 이제 다 해소가 되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신규 접근에서는 사실상 기대값을 크게 가져가긴 힘들고 이미 장기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이번 실적 발표 때 이제 접근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어쨌든 타이밍상 단기 타이밍상 청산 가능하고요. 단기 접근으로 조금 본다라고 하면요, 좀 메리트는 좀 저는 떨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이랑 이제 좀 놓고 봤었을 때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메리트는 떨어지고 오히려 지금 제가 이것도 이제 팍스 방송 중에 이제 한번 얘기는 좀 드렸었는데 이 퀄컴 종목 같은 경우가 사실상 얘기 드리고 나서 113달러대 이제 좀 접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조금 아쉽게 지금 뭐 거의 110달러면 이제 3달러 떨어졌으니까 이제 한 3%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3% 정도면 이제 뭐 접근하신 분들 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큰 손실은 아니지만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이 퀄컴 쪽에다가 이제 조금 더 힘을 실고 비중을 실어서 120달러 이상 그리고 130달러대까지 단기 대응을 오히려 더 급등 반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반도체 전체적으로 이제 좀 접근을 좀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퀄컴 자체를 조금 1순위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종목 접근 가능하시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바라볼 수 있는 게 AMD인데 사실상 AMD는 지금 보시면요. 단기 차트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긴 한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좀 바라보면서 저보고 만약에 이거 살래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만약에 이제 산다라고 하면 퀄컴이나 이제 마이크론 자체를 좀 분산으로 보면서 단기 투자, 단기 접근 10월 달에 이제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 해석으로 이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사실상 이렇게 개별 종목 자체에 지금 현재 리스크도 있는 상황이고 지수 분위기가 이렇게 크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는 내가 정말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좀 이런 종목들을 좀 노리시기보다는요. 오히려 이럴 때는 여러분들 좀 정말 활용 가능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제일 좋은 게 이 TQQQ랑 SQQQ
이 ETF, ETN 이쪽 라인대를 좀 활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된다. 왜냐면 이 선물 투자 자체는요, 이제 해보신 분들도 아시고 사실상 내가 이 레버리지에 좀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당황을 해요. 그러니까 선물이 너무 변동성이 너무 커, 너무 힘들어 계속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주식에서도 일단 1,000만 원, 2,000만 원 내가 대응을 해봤어. 근데 선물로 그 금액을 가지고 내가 대응을 해보려니까 너무 변동성 단기간의 변동성도 심하고 금액대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대응하기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상 이 선물은요. 네. 어떻게 보면 내 시드가 기본적으로 한 계약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 단기 종목, 대응 종목들을 3억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그러니까 3억을 가지고 내가 단타성 대응을 원래도 주식 종목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선물이랑 이질적인 부분이 1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선물 대응하시는 분들 내가 1,000만 원에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제 좀 가져갔었던 사람이 갑자기 내 시드가 3억으로 늘어나면 사실상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네. 나 3억 괜찮은데? 만약에 그게 3천억이면요. 내가 만약에 단기 종목으로 3천억을 대응을 하면서 가져간다. 그러면 1% 변동성마다 30억씩 계속 움직이는데 이게 시간 단위도 아니고 분 단위로도 움직일 수도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30억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느냐 안 되겠죠. 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 부분 자체를 조금씩 메꿔가면서 이해를 하시면서 천천히 넘어가셔야 선물 대행에 대한 내용이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사실상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조만간 다시금 또 이제 교육 커리큘럼을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 좀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좀 담아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난 아무리 그래도 선물 같은 경우는 조금 리스크가 너무 크고 대응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정말 좋은 게 ETF, ETN을 좀 대응을 하시면 좋아요. 특히나 지금 좀 바라봤었을 때 이 ETF나 ETN 같은 경우가 정말 매력도가 높은 게 개별 종목에 대한 선택이나 이런 부분들 말고 내가 섹터 전체적인 지금 방향성이라든지 오히려 반도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괜찮다라고 생각 들면 오히려 반도체에 대한 ETF, ETN 쪽으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지금 추천드리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 변동성에 따른 내용 해석으로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10월 한정적으로 중순까지 이제 좀 바라봤었을 때 왜냐면 얘네가 이제 SQQQ나 TQQQ 같은 경우는 지금 3배예요, 3배. 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3%, 제가 최대 5% 정도까지 제가 아까 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5% 상승을 가져갔었을 때 TQQQ는 사실상 15% 상승을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액대 자체도 아까도 막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3억에 대한 내용으로 레버리지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아요. 주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35달러 정도 수준의 지금 내용이다 보니까 하나로 한 주당 뭐 4만 원 정도 수준이겠죠. 그러니까 뭐 4만 원짜리 한 주를 사는 거고 이 종목이 조금 변동성이 더 좋다. 1, 2% 하루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2, 3% 혹은 6%대까지도 움직이는 종목이구나. 그리고 이제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좀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장기 보유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까는 이제 DRV라고 해서 이제 하락 인버스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이제 TGA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인버스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낙폭을 지금 견디고 좀 바라봤었을 때 최근에 이제 좀 본절 라인 때까지 왔었고 오히려 이제 저는 10월은 하락을 본다, 상승을 본다라고 했었으니까 단기적으로 낙폭은 좀 조정은 가져갈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장기 보유에 대한 관점으로 나머지들을 접근하다 보니까 내가 이 종목들 같은 경우를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대 편성이라든지 종목 지금 나누는 구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6개월, 1년 단위에 대한 계획으로 잡는 종목들은 뭐 분할 투자를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통해서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지금 단타성 대응 10월 한정적으로 보는 거는 한 번에 큰 금액을 넣으면서 내가 여기서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좀 대응 전략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사실상 큰 틀은 똑같지만 상세적으로 이렇게 조금의 대응 전략의 차이로 인해서 조금 더 좋은 수익이라든지 안정성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 현재 빅스 지수가 뭐 20까지도 지금 좀 들어 올리고 공포 지수다 보니까 상승 흐름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크게 가져갔었던 부분이에요. 최근 추세 중에서는 가장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30, 50 이상까지 지금 올라갈 것이다.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10월 한정적에서는 이 빅스 때문에 지금 시장에 쇼크가 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좀 설명드렸었지만 고점을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제 미국채 같은 경우가 다시금 뭐 재차 고점을 뚫으면서 5% 그다음에 5% 이상 10월 달에 이러한 상승 흐름을 가져가긴 좀 힘들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채까지도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상승 흐름 자체가 워낙 과열 흐름 자체를 지금 소화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횡보 또는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정체기를 가져갔었을 때 단기적으로 지금 지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실상 저는 좀 마지막 타이밍, 마지막 랠리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그림은 저는 사실상 좀 비관론자라고 좀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0월 한정적으로는 저도 열심히 좀 단기적으로 매수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시장 대응할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좀 정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에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에 대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ETF, ETN들을 좀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 자료를 조금 받고 싶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노란톡방을 참여하셔야 제가 드리는 자료들을 일단 좀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 딱 10월 한정적으로 단기 상승, 그럼 11월부터는 아예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또 맞춰서 보려면 같이 계속적으로 좀 함께하는 시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퀄컴과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가능한 접근한 자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ETF, ETN까지 교육 종목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요. 이런 교육 자료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샵 3989 번호 보이실 겁니다. 주잘백 3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이슈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HBM 반도체 경쟁 심화 우려로 삼성전자와 HBM 반도체에 대해 엔비디아 계약이 난항에 겪고 있다는 소식에 잠깐 하락했었죠. 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호재로 인식이 됐었는데 국내 관련주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SK하이닉스가 뭐 호재로 인식해서 뭐 좋았다. 그건 어제 하루고요. 예. 어차피 삼성전자가 수율 맞출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를 3분기 때 열심히 개발을 해서 SK하이닉스는 HBM 반도체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HBM 반도체를 할 수 있는 역량은 되고 충분히 생산한 곳도 있는데 그 물량이 많지는 않아서 엔비디아가 원하는 물량을 맞춰주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라인을 늘리고 그다음에 그걸 조금 더 집중했더니 HBM 반도체가 이제 생산이 되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엔비디아 그걸 보고 우리가 이걸 사겠다 판단을 하면 되는데 엔비디아가 봤을 때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전체 반도체 중에 불량들이 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를 아직 못 잡은 거예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못 잡았는데 표본 샘플을 이제 엔비디아한테 줬겠죠. 엔비디아는 일단 표본 샘플에서 수율이 안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당장 엔비디아 계약하기 좀 힘들다. 이제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SK하이닉스는 당분간 계속 많이 팔 수 있다 이거죠. 당장 삼성전자한테 안 받는다면. 근데 문제는 어차피 삼성전자가 수율을 잡을 거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율이 잡히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럼 삼성전자가 이제 수율이 잡히면 결국 엔비디아는 삼성전자한테도 받겠죠. 이 HBM 반도체를.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가 그동안 HBM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가 일부 물량이 삼성전자에 넘어가고 지금 월가 예상은 내년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추월할 거다. HBM은.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기본 캐파 자체가 워낙 더 크기 때문에 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론도 자기들이 HBM 반도체를 하지 않고 있어요. HBM 반도체가 이제 엔비디아의 GPU 칩과 짝이 되는 반도체, 디램 반도체인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마이크론이 이거를 자기들이 HBM 반도체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또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 뭐냐면 마이크론이 일부 물량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건 내년 일이고 마이크론은 사실상 크게 영향을 못 주는 거긴 하지만 근데 마이크론이 HBM 반도체 진출하겠다라는 거 그 소식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호재가 되는 건 뭐냐? HBM 반도체 관련 장비 관련주들이에요. 한미반도체 보시면은 한미반도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한미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밀렸는데 얘는 이렇게 반등했습니다. 기회 반등했고 오늘 또 플러스권 나오고 있어요. 어제 조금 밀렸는데
그거 말고는 계속 플러스 반등 중입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말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역시 마찬가지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역시 요거 오늘 반등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당장은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락폭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HBM 반도체 위주로 좀 보신다면 저는 가장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스페타시스는 HBM 반도체는 아닌데 GPU 칩 그 기판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AI 반도체가 되면 에이스페타시스 다시 반등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관련주로 또 뭐가 있냐, 두산 테스나가 있거든요. 오늘 두산 테스나 오늘 급등 중입니다. 급등 중이고 요 종목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펨트론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HBM 반도체 관련주인데 지금 바닥 잡고 있습니다. 펨트론이라는 종목은 바닥을 현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 나오려고 바닥 잡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돌아 나오면은 관련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김정철 부부장님이 이 중에 그럼 어떤 종목을 봐야 됩니까? 이거 다 해야 됩니까? 다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다 하면 안 되죠.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는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기 힘들고 네. 그냥 각 종목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자세히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함께 하시면은 톡방에 함께 하시면은 저와 함께 하시면은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쫙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한번 보시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보고 소부장 쪽에서도 특히 HBM 반도체 관련주들을 보는데 여기서 종목은 딱 몇 개로 압축돼 있다. 이렇게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주 관련주 한번 공략해봐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이런 많은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 공략해야 될지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다 공개되고 있으니까요. 히든 종목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총 2가지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샵 3989 번호로 주잘백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실행하시고 이 QR코드 가깝게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링크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해외 상품 투자별 전략 함께 칼리 전문가님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오일 지금 급락을 좀 가져갔었는데 이제 PPT를 좀 같이 보면서 일단 좀 바라볼게요. 사실상 이제 미국 내 가솔린 수요가 이제 좀 급감을 했어요.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뭐 드라이빙 시즌이다, 이제 뭐 여행 시즌 뭐 이런 부분들 자체가 지금 좀 종료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계절적 난방 수요 자체가 이제 좀 감소되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유가의 이제 뭐 수요의 이제 급감을 좀 보여주면서 재고 자체는 마이너스를 크게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단기적으로 오일이 고점을 그리면서 상승을 가져가다가 큰 낙폭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도 지금 원유 수요가 이제 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인플레이션 속에 이제 뭐 대처 이제 정책들이 이제 증가가 되면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 자체 감소가 이렇게 좀 보여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근데 이게 유가의 움직임 자체가 이러한 부분들이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같이 있지만 이 선물에 대한 대응 해석으로 좀 봤었을 때 워낙 가열됐었던 이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차익 실현이 나와주면서 그 수요 감소까지 플러스로 되면서 더 큰 낙폭을 조금 단기적으로 좀 이어졌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이 84달러 지지선을 좀 하향 돌파를 하면서 이 매도세를 좀 강화를 했었는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연말 유가 자체를요 이제 86달러대로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이
이 지금 계속 월가에서 나와주는 리포트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은 뭐 100달러 간다, 뭐 그 이상 간다, 뭐 이렇게 하다가 조금이라도 또 떨어지고 뭐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금방 이렇게 이제 목표가라든지 이제 전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낮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여기서 나와주는 내용 자체는 믿지는 말되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뭐 100달러대까지는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유가 자체를 일단 좀 보시면요. 사실상 이것도 제가 이제 좀 말씀드렸었던 자리값 타이밍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 아나운서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90달러 간다, 90달러 간다 했었던 게 네. 아마 처음 오셨을 때부터 유가가 한 뭐 60달러대, 70달러대부터 막 제가 그 얘기를 정말 맞아요. 강조를 많이 90달러 드렸었잖아요. 간다고.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 90달러 얘기 나오고 나서 이제 94달러대까지 가다가 이제 낙폭을 가져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실상 큰 하락분에 따른 지금 절반 소화를 해주고요. 절반 소화를 해주고 지금 다시금 낙폭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큰 그림으로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조정 구간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상 좀 장기 추세로 좀 바라봤었을 때는 이 뭐 계절적인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 떠나서 지금 현재 낙폭이 좀 크게 가져갔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이제 바닥과 지금 현재 고점 대비의 지금 낙폭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요. 딱 382 구간대를 지금 좀 깨고 넘겨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낙폭 자체는요. 80 초반대까지도 한번 지금 터치 가능성이 있고요. 79 후반 정도까지도 낙폭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세가 지속이냐?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일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ETF나 ETN 같은 경우도 제가 톡방에 올려드릴 텐데 접근을 하시면서 지금 모아가시면 다시금 95, 96 혹은 100달러대까지 우리가 겨울까지 이제 움직임 추세가 다시금 나와줬을 때 굉장히 좋은 공략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는 다시금 한 번 더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다시금 모아가는 지금 다시금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 날에 이제 이 녹화 방송에서 이제 좀 얘기를 드렸을 때 이 수렴 형태를 깨고 이제 좀 넘어갔었던 상황에서는 하락 추세를 이제 좀 더 지켜보셔도 괜찮다. 왜냐면 우리 이 달러 인덱스의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골드가 지금 일단은 낙폭을 좀 키워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단 한 번도 양봉 없이 지금 음봉으로만 하락만 지금 했네요. 계속 떨어졌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1900대에 떨어지고 나서의 매도세 추세 여기서부터도 계속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절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추세 라인대에 벗어나고 떨어지는 자리값에서는 하락 관점 지켜보셔라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낙폭 자체 지금 굉장히 좀 크게 키워갔었는데 사실 지금 1834 기준으로 일단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요. 아직까지도 저는 좀 바닥이다라고 좀 그려지지는 않아요. 근데 단기 반발 매수세 정도는 세게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이건 좀 단발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물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좀 타이밍이 나올 수는 있어도 이걸 내가 ETF나 ETN으로 좀 접근하시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골드는 좀 당분간 접근하시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망 좀 지속하면서 큰 반등 움직임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타이밍 다시금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계속적으로 좀 얘기는 드렸었지만 지금 10월 한정적으로는 반등 타이밍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아까 설명드렸었던 반도체 관련 ETF나 지금 현재 지수 관련 ETF, ETN 쪽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좀 접근 가능하시는 거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상 레버리지를 조금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3배 네.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 2배 정도를 좀 가져가면서 우리가 좀 단타성 대응이다 보니까 큰 금액을 넣는 것보다는 작은 금액에 따라서 레버리지를 좀 활용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구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빠져주고 있고 주요 저점 라인 때까지도 지금 터치를 해주면서 낙폭을 좀 키워가지고 있어요. 이런 자리값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리테스트나 어떻게 보면 도전 자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자리값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 자리값에서는 어떠한 특정 변화나 변동성 자체를 크게 띄울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하락 이탈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요.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하면서 매도세를 키워가면서 이 흐름 자체가 골드와 지금 똑같은 결과값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는 이 이상 낙폭을 좀 가져가긴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대에서 지금 좀 바라봤었을 때 주요 지지 구간이다 보니까 오히려 선물 대행이 됐던 지금 이 ETF나 ETN 쪽으로 좀 바라보신다라고 하더라도 이 원자재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는 단계에서 반등을 노리시는 게 조금 더 좋다. 그래서 다음 주 그리고 그 이후까지 대행 자리값을 본다라고 하면요. 골드는 정말 제일 매력적인 매수 타이밍
지금 나와줬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한밤의 주잘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가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